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한 국내 증시. 지난 연말부터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적산병까지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어느 구간을 이탈하면 다시 한번 빤스런을 해야 되는 시장인지, 이 부분 제가 오늘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체인저입니다. 먼저 시장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주도 업종이 가져갈 수 있는 특성과 함께 시장 상황에 맞춤 종목까지 선별해서 소개를 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12월 30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나, 둘, 세 개 적산병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적산병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가 됩니다. 이 패턴은요, 강력한 상승 추세의 시작이거나 추세의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패턴인데요. 특히 이때의 적산병과 달리 현재의 적산병은 이 세 번째 캔들에서 캔들스틱의 몸통이 두껍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더욱 높겠습니다. 이 적산병이 출현을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투자자들이 현재 코스닥 지수를 매수하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것을 보고 있다. 즉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적산병이 발생한 이후에는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요.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특히 지난번에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 있죠. 해당 구간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져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 저점을 탈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현재 이렇게 쓰리바닥까지 형성을 해준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의 환율 정점론이 부각되면서 역시나 고점을 낮춰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앞으로는 좀 유효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도 꽤나 의미가 있는 반등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제 불확실성 지수라는 EPU 인덱스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실시간 생성되는 뉴스 기사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서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매월 지수를 산출하여 제공을 하는 데이터로 알려져 있죠. 최근 경제 불확실성 지수는 그야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인 변수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 증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 사태로 시작된 정치 관련 불확실성의 최대 정점은 현재 선반영하는 지수의 차트를 보아 어느 정도 정점을 넘어섰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체포로 진행되든 탄핵으로 되든 결국엔 조기 대선으로 진행될 경우에 누가 이기든 간에 초반 경기 부양 시도는 불가피하다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최근 한국은행에서의 성장 전망 하향치가 이후에는 재차 변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서 현재의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죠. 1월 3일 기준에서 현재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급도 나이스하고요. 지수와 업종이 같이 올라가는 장세, 더구나 제가 지겹게 말씀드리고 있는 현재 시장의 주력 섹터인 바이오 업종까지 올라와 주니까 저 또한 기분이 좋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지는 이 FOMC 의사록 공개 일정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월 고용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사실 저는 FOMC 일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해당 고용보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는 고용이 둔화되는 결과로 나와줘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해당 일정들 체크 한 번씩 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거기에 더해 1월 13일 날 예정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까지 대기하는 가운데 바이오 종목들의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코스닥 증시는 시세의 연속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은 바닥론에 대한 근거를 더욱 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해당 데이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6%에 해당하는 생각보다 강한 하락을 했지만, 엔비디아 추가로 마이크론에서는 강력한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국내 증시의 반도체 업종에서도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일 SK하이닉스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12월 31일 날 CT에서 나온
물론 의견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CT는 올해 모바일이든 PC든 D램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서버 제품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특히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주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를 가장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다 라고 선정을 하기까지 하였죠. 거기에 더해 엔비디아도 맞춤형 칩 메모리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이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기술의 진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맞춤형 칩은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엣지 컴퓨팅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면서 반도체 설계와 생산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혁신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설계 IP를 보유한 기업들과 파운드리 생태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칩 설계는 이제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맞춘 맞춤형 설계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 IP를 보유한 기업들하고 파운드리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이 지속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의 연계를 선도하는 기업 AD 테크놀로지가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AD 테크놀로지는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자인 하우스 전문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으며 약 26%에 해당하는 고가를 형성을 했고요. 종가는 약 16%가량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 그러면 탑다운 방식으로 차트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봉 차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봉에서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 부분을 레그 형태로 돌파를 했다가 안착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 과거에 고점을 형성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이탈시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부터의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는데요. 주봉 차트에서 살펴보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과정에서 보조지표는 저점을 올려주는 패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3중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반등은 3중 상승 다이버전스가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상한선을 돌파해주는 레그 형태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고점과 저점의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살펴봐도 현재 0.382도체의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최소 절반 되돌림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혹은 가장 주요 되돌림 수치인 0.618 구간까지만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가 대비해서 그 기대 수익률은 최소 50%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일봉 차트로 내려오면 정말 오랜 시간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일목균형의 음운, 구름대를 강력하게 돌파해주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까지 출현을 하고 있다 보니 앞서 말했던 상승 지속성에 대한 근거를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월에 있던 이러한 파동은 해당 앞전에 있던 하락 파동의 매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무거운 매물대마저도 현재는 가벼워진 시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고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사실상 유튜브 특성상 매수가를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과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주는 시간대에 어느 정도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유 토론방을 통해서 AD 테크놀로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시그널을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근거에 기반한 매수가를 안내해드리고 최소 7개가 넘는 근거를 중첩시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코멘트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